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일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원래 노인의 날이 이제 10월 1일인데 국제 노인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비중 있는 그 두 기념일을 동시에 이제 그 치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이렇게 미뤄서 이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제 그런가 하면은 인제 오늘이 또 인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국제 비폭력의 그 인제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는 같은데 뭐 비폭력하면은 역시 간디죠. 예. 어 간디가 인제 영국의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폭력을 쓰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그 저항을 해서 뭔가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그 인제 운동을 했었는데 뭐 간디 하면은 뭐 인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애국적인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상당히 명성이 높은 그런 그 이제 인사죠. 네. 네 다음은 오늘이 그 인제 동물농장의 날이 되겠습니다. 뭐 세계 동물의 날이 인제 10월 4 일인가 이제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또 10월 4일 동물농장의 날을 두고 10월 2 일인데 동물농장의 날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동물농장 하면은 인제 떠오르는 그 인제 하나의 소설이 있죠. 바로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입니다 그야말로. 동물농장 이 소설은 상당히 이 그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아요. 아주 이제 가볍게 이렇게 읽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긴 한데 그 나름대로 또 인제 상당히 의미가 크고 뭔가 그 독재 국가, 전제주의 국가 이런 그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할까? 정치 지도자들을 빗대어 갖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인제 소련이 인제 상당히 그 인제 그 우위세를 떨칠 때니까 이 '소련을 빗대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인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 글쎄 그걸 한번 읽어 보면은 소련뿐만 아니라 여타의 그 인제 그 독재 정권, 독재 국가의 어떤 행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동물농장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이 상당히 그 인제 의미가 있고 많이 그 읽혀지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제 뭐 노인의 날이기도 하고 비폭력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두 주제는 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동물농장의 그 소설에 대해서 작품 설명이라든가 거기에 출연하는 그 인제 출연진들 그 출연진이 결국은 지구상의 그 인제 특정 국가의 어떤 현실 정치에 그 몸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주 비슷한 그 내용들이 많이 인제 있어요. 물론 인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소설을 읽어 보셔야지 인제 이 머리에 확 각인이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그들이 그 동물농장 내에서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제 줄거리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여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0월 4 일이 바로 그 세계 동물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날에 대해서도 그 이제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동물농장의 날, 노인의 날, 그리고 국제 비폭력의 날 이런 그 기념일이 인제 있습니다. 10월 2 일이 그 노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원래 그 세계 노인의 그 날은 유엔에서 지정한 날은 10월 1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인제 10월 1 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과 노인의 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기념하기에는 비중이 둘 다 너무 큰 그런 그 기념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0월 2 일로 분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인의 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노인의 날은 우리나라 기념일로 10월 2 일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이다. 이와 함께 10월을 경로의 날로 지정하였다. 원래 유엔에서 지정한 날은 10월 1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이 국군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 늦춰 노인의 날이 오늘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2022년 10월 1 일이네요. 방송번 290 번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7 년에 인제 이 노인의 날이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념일이. 음
작년에는 이제 제가 이 노인의 날 방송을 하면서 꼰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꼰대라는 것이 꼰테라는 그 프랑스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꼰대라는 말이 어원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뭔가 개념이 이미지가 나쁜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고리타분한 노인들을 가르칠 때 이제 꼰대 꼰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들다 보면 다 꼰대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에 방송을 해드렸더니 꼰대와 관련된 노인의 날, 이 방송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노인이 되면 이렇게 다리가 훅 떨리죠. 네, 정말 이 지역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한 10년, 20년 전에 만나 뵀던 분들이 아주 건강하고 아주 활동이 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요즘이죠. 요즘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 걷는 것이 이 이모티콘 같이 이렇게 걷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이제 이렇게 나빠지는구나. 노화가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아니면 저희 세대도 눈 깜짝할 시간 사이에 지나가는 10년이라는 세월에 또 저렇게 변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그래도 사지가 올바르게 지금 작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오늘이 또 이제 국제 비폭력의 날이 되겠습니다. International Day of Non-Violence. Non-Violence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인도의 간디예요, 간디. 자, 국제기념일로 마하트마 간디 생일이자 인도 국가공휴일 10월 2일이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결의 번호에 따라서 2007년 6월 15일에 이 날을 확정을 한 거예요. 비폭력의 날로. 자, 이날은 교육과 대중의 인식을 통해 비폭력 메시지를 전파하고 평화, 관용, 이해 및 비폭력의 문화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그런 얘기죠. 공휴일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종종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 폭력을 쓰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또 다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막 걷어붙이고 이제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제 다시 바로 소개해드릴 이 동물의 날, 이 안에도 보면 엄청난 폭력이 난무하죠. 예. 예, 그렇게 국제 비폭력의 날, 세계 비폭력의 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이제 동물농장의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4일이 세계 동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이틀 간격으로 동물농장의 날이 있고 또 동물의 날이 있는데, 동물농장, 동물, 농장에 사는 동물들의 얘기가 동물농장의 날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동물농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동물농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죠. 영국 작가죠.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 1945년에 출판한 이 풍자 소설이 되겠습니다. 애니멀 팜, 동물농장인데,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한 그런 용어가 될 겁니다. 동물농장. 근데 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존스 농장에 살던 동물들이 가혹한 생활에 못 이겨 주인을 쫓아내고 직접 농장을 운영하지만 결국 혁명을 주도했던 권력층이 독재로 농장이 부패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뒤에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은, 사실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이제 1917년에 이제 발생을 했죠. 음, 러시아 혁명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상당히 긴 이제 시간 동안 이제 진행된 혁명인데, 결국은 러시아 제국이 이제 붕괴되고 소련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제 레닌이 되겠습니다. 근데 레닌이 얼마 못 가서 이게 죽어요. 심장마비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스탈린이 되겠습니다. 참 스탈린은 정말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 스탈린이 이제 소련을 집권하면서 그 어, 사회주의적 그런 정책, 그다음에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엄청난 이제 독재 정권으로서 이제 그
소련을 이제 통치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소련만 통치한 것이 아니고 뭐 그 주변국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따지자면은 이제 6.25 사변에 이제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한 이제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레닌, 스탈린, 이 린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서 조지 오웰이 1945 년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런 이제 해죠. 그 사이에 이제 뭐 소련은 엄청난 그 이제 독재 국가로 이제 변모가 돼 있었고, 근데 그 변화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지 오웰이 이제 그 쓴 그 소설이 바로 이 동물농장이 되겠습니다. 음, 이 책은 뭐 그렇게 그 부피가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크기의 책, 뭐 문고판 같이 이제 그런 책으로서 뭐 이게 분량이 많지 않아 갖고서 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 내용도 재미있죠.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동물농장에서 일어나는 의인화된 그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고 그게 바로 어, 현실 정치를 이제 이게 뭔가 풍자하는 그런 그 소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게 되다 보면 아주 재미나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작품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동물농장에는 소련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들어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실제로 스탈린이 집권하던 소련에서 생긴 사건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조지 오웰은 소련이 성립부터 소련이 가진 결함을 간파하였고 결국 소련의 붕괴에 의해서 그의 시선이 옳았음이 이제 증명이 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게 이제 1990년대 들어서 이제 붕괴가 됐죠. 어, 내일 그 설명드린 독일 통일, 뭐 독일 통일의 어떤 그 또 밑거름이 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소련의 붕괴예요. 음, 뭐 그렇게 또 이제 보자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공산주의자들하고는 타협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서 이제 음, 내세우는 일을 이제 진행을 했죠. 그만큼 이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게 인간의 삶에 편안하지 않은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시시콜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지 오웰은 이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했다. 스탈린은 독재자 돼지 나폴레옹에 여기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이제 그 출연하는데 이게 이제 스탈린이다 얘기죠. 그다음에 또 개가 출연을 해요. 그 개는 이제 스탈린의 비밀 경찰 무슨 뭐 개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역시 비밀 경찰은 이제 개가 딱 어울리는 그런 그 비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스탈린의 반대를 한 트로츠키가 있었죠. 그 경쟁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돼지끼리 경쟁자인 나폴레옹의 경쟁 돼지 이제 스노볼이 이제 그 출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또 돼지들이 나오는데 그게 소련 공산당의 당원이다. 같은 돼지니까 공산당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종교는 까마귀로 이제 비유를 했고. 그다음에 음, 마르크스와 레닌은 메이저 영감, 죽어가는 그 메이저 영감, 노세에서 죽어가는 메이저 영감으로 마르크스와 이제 레닌을 또 표현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제국이 망하면서 쫓겨난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농장주 존스. 그다음에 스탈린을 따르는 어리석은 민중은 이제 양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사실은 레닌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정말 그야말로 평등한 그 공산주의 세상을 제공하겠다라고 민중들을 속였죠. 그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들을 이 혁명에 동원하느라고 엄청 많이 그 희생을 당했어요. 뭐 몇백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죽어나간 민중은 이제 어리석은 민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양이 유순하니까 그 양을 어, 그 스탈린을 쭉 따라다녔던 그런 민중보다 비유를 그 이제 했습니다. 자, 동물농장의 상징을 러시아 혁명과 소련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이 얘기는 왜냐하면은 뭔가 독재 정권이 나타나면은 음, 같은 그런 그 이제 맥락, 같은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죠. 어느 나라고 어느 지역이고 그런 독재적인 그런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정권이 나타나면은 다 저런 출연인들이 거기에 어, 자연적으로 출연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나폴레옹은 히틀러, 스노볼을 에른스트 램, 돌격대 사령관. 예, 그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나치, 그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그 이제 돌격대라는 것들이 이제 조직이 돼 있었죠, 독일에. 그래서 그 돌격대 이제 사령관이 에른스트 램인데 그걸 스노우볼에 이제 비유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스킬러를 괴벨스. 예, 괴벨스 하면은 이제 가짜 뉴스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선동가. 이제 스킬러를 이제 괴벨스로 봐도 비교해도 어색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봐도 뭐 전혀 뭐 어색할 게 없는 그런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시대 어느 정치에서도 그런 인물들은 존재할 것이고 그것이 근원적인 비극이면서 동시에 그 동물농장이 가진 의미라고 할까? 예. 하여튼 이러한 그 어떤 독재 권력 하에서 작동하는 어떤 이 하부 조직들이 음, 뭐 상당히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느 시대든 어느 정치든 그런 그 경우에는 동물농장이라는 이 소설과 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 소설의 출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제 서문에 쓴 바가 있다. 예, 조지 오웰이 그렇게 이제 썼는데,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2019년인가,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책을 이제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표지가 이제 뭐 이렇게 막 도시 건물 사이사이에 태극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늙은 그 노인의 손을 잡은 제가 이렇게 그 표지 제 사진으로 이렇게 박힌 그런 거였는데 일단은 그 책이 출간되고서 한 일 주일인가 보름 정도 인터넷 판매가 안 된다라고 계속 뜨더라고요. 아마 누군가가 그 책의 표지라든가 그 제목을 보고서 그 내용을 다 훑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가서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걸 다 검토를 하고서 이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 주일인가 열흘인가 보름인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질 않지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판매가 풀려 갖고서 판매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만큼 조지 오웰이 쓴 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도 이제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고 할까 아니면은 통제적인 문제라고 할까 그런 거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정이 의뢰를 해서 1948년에 처음으로 번역돼서 소개가 됐다. 예. 그러니까 45년에 그 나온 소설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이 돼서 미군정 상태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군정이 이제 그걸 번역을 해서 48년에 그걸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를 보면은 이게 뭐 상당히 그 분량은 작지만은 또 읽다 보면 장황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잠깐 볼까요? 장원 농장에서 평소에 소홀한 대우를 받고 있던 가축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수태지 메이커 영감이 호소에 힘입어 반란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농장주 존스와 관리인들은 내쫓고 동물들 스스로가 농장을 경영한다. 농장의 이름도 동물농장으로 바뀐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소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등장인물에서 설명한 그 인물들이 나와갖고서 이렇게 쭉 그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뭐 여기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로 그 책이 분량이 많지가 그러니까 한번 어, 이 소설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줄거리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음, 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동물농장은 인간 사이의 악폐라고 주장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결국은 음, 뭔가 악폐를 뭔가 해소하려고 동물농장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사이도 똑같이 부패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악폐가 가득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말더라라는 게 이 조지 웨리슨 동물농장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던 혁명은 완전히 실패하고 정책마다 우협과 명분만이 동원될 뿐이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어느 시대 어느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해가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음, 이게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지도자가 어떤 그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집권을 한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그야말로 정말 지도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어, 국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죠. 예. 그런 시대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사심 없이 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내팽개친 그런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그 사회가 뭔가 융성하게 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역시 망가지거나 위를 빼앗기거나 이제 그런 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게 이 역사적 교훈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역사적 교훈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음. 그냥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라고 제가 시간만 남은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죠. 돼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돼지들로. 일반 돼지는 이제 그 공산당을 얘기를 공산당원들을. 그다음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복서, 말. 역시 그냥 채찍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달리는 말은 프로레타리아겠죠. 그다음에 이제 클로버. 예, 역시 말인데 무기력한 중산층을 이제 대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아한 백말, 몰리는 부르주아. 참 비유도 잘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당나귀. 배는 이제 소련 안에 있었던 유태인을 비교를 한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뮤리엘이라고 염소가 나오는데 이건 그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을 대표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닭이니 개니 까마귀 양 들쥐 고양이, 네, 주변 등장 인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람한테 비유를 한다면 존스, 니콜라이 세 소련 제국의 이제 황제였죠. 그다음에 프레드릭은 이제 히틀러. 이게 독소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 소련이 이제 싸웠죠.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이게 뭐 비유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필킹턴, 이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윈퍼에서 서구 지식인 사르트르나 버나드 쇼 같은. 사르트르도 상당히 그 사회주의 이제 그 학자죠. 장폴 사르트르라고요. 장폴 벨몬드인가 하는 그런 그 배우도 있었는데, 음, 자, 여기에 이제 많이 그 상징적 요소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거나 다름없는데, 한번 볼까요? 술에 취해 너무 취해 닭장에 작은 구멍을 닫는 것을 잊고 갈치자 걸음으로 마당에 걸어가면서 손에 달린 등불이 크게 이제 이렇게 흔들린다. 이것이 이제 혼란스럽고 무능한, 음, 이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이게 러시아 정치 상황이죠. 예. 이게 러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상황. 예, 그만큼 이제 등불이 크게 흔들렸듯이 이 나라가 흔들리고 혼란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동물들이 합창 소리에서 깨서 조은수 씨가 농장에 여우가 침입했다라고 음, 이제 단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물들이 밖에서 이제 막 합창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바짝 깨갖고서 농장에 여우가 침입했으니까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음, 여우에 대해서 이제 총을 쏜 거죠. 근데 1905년 러시아에서 왕궁 경비대가 민중평화 시위에 발표한 사건인 피해 일요일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비유다. 존스 씨를 시리에 빠지게 한 큰 소송이 이게 러일 전쟁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 읽다 보면 이제 소송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러일 전쟁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러일 전쟁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제 싸움을 벌린 예, 그 전쟁이죠. 저러면서 이제 조선은 만국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905년이니까 이게. 그다음에 동물들의 반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상징. 여기서 이제 니콜라 2세가 추방당했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주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동물공화국은 이제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이제 의미하는 거다. 예? 소련이라는 게 소비에트 연방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그러는 건데 저는 어려서 소련이라는 저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게 보니까 한자로도 막 쓰길래 한자로 썼으니까 이게 뭐 영어나 외국어는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소자가 이 소비에트의 소자예요. 그걸 이제 그 한자로 쓰죠. 소자. 이게 그 풀초변 밑에 그 고기 어자 쓰고서 이제 그 쓰는 그 소자가 있죠. 자, 그다음에 녹색 식탁보에 흰색으로 발굽과 뿔을 X자로 그려놨다. 그런데 그게 소련 깃발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외양간 전투. 러시아 혁명이 이제 얼마 후에 일어나서 이제 러시아 내전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러시아 내전 1917년, 22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풍차를 이제 건설을 해서 좀 살기 좋은 농장을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스타리니제이션,
5개년 그 오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풍차. 풍차는 음 스탈린 5개년 경제 개발을 상징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건설은 계획이고 풍차는 인제 그 경제 개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폴레옹의 강제 달걀을 인제 수집을 하는데 이것은 스탈린의 집산주의를 상징한다. 공산주의를 인제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달걀을 에 그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면 모두 인제 걷어간다라는 거. 왜? 모두 걷어가야지 또 나눠줄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나눠준다. 근데 사실 공평하게 나눠질 수가 없죠. 예. 많은 부분은 자기네들이 먹죠, 권력가들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빈익빈 부익부예요. 공산주의라고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원들 그리고 권력가들은 그 사회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역시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인제 민중이죠. 밑에 그 인제 주민이 되는 겁니다. 이 보면은 뻔하잖아요. 북한 사회를 보면 그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탈피하려고 이제 러시아는 소련은 그 해체가 돼 갖고 러시아가 된 거고 지금 러시아나 동구권 다 자본주의 그 체제를 많이 받아들여서 거의 자본주의화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집권 자체를 공산당이 하고 있어서 그렇지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상당히 받아들였죠. 개혁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암탉의 반란, 집산주의한 재산 및 토지 국유화에 저항을 한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나폴레옹 프레드릭 연합은 이건 독소, 불가침 조약과 히틀러 스탈린 연합을 상징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서로 싸웠죠. 풍차 전투, 독소 전쟁을 이제 상징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풍차 파괴, 이게 드네프로 댐의 폭발을 의미한다. 히틀러를 상징하는 세력이 풍차를 파괴하였다고 서술된 소설이다. 실제 역사에서는 스탈린이 폭발을 명령했다. 뭐 그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히틀러가 파괴하지 않았으면 스탈린이 파괴를 했겠죠. 그다음에 스킬러의 역사 조작. 소련 이외의 모든 역사적 사실을 러시아 혁명과 공산당에 맞춰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뭐 이것은 뭐 다 마찬가지. 중국의 동국공정도 마찬가지고 참 그런 와중에서 인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참 굉장히 중요하죠. 메이저 연금의 유골 전시. 이건 레닌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붉은 광장에 안치한 것을 상징한다. 스노우볼의 풍차기. 스탈린은 트로츠키가 세운 5개년 경제 계획을 훔쳤으며 그것이 트로츠키의 계획임을 말하는 일은 금지를 시켰다. 예. 그러니까 이 풍차 건설이라는 게 스탈린의 5개년 경제 개발이라고 그러지만 그 근간은 트로츠키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걸 스탈린이 아이디어로 훔쳐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훔쳐왔어. 아니면 저게 트로츠키의 그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 이제 못하게 역시 전체주의 국가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복서의 모토인 이 말은 무솔리니가 실제로 무솔리니는 언제나 옳다라는 식으로 사용했던 것을 갖다 인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무솔리니 역시 그 파시스트죠. 그러니까 역시 뭐 전체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일을 벌이고 이제 사라진 인물이지만은 같은 그 부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레닌의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라는 9월, 9호를 상징한다. 4월 태제. 이 태제가 음, 어떤 그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9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좋다. 예. 사실 돼지는 네 다리로 걷죠. 근데 이 동물농장 소설이 읽다 보면 돼지가 나중에 일어서 갖고 두 다리로 걸어다녀요. 인간 흉내를 내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야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빠. 그러니까 니들은 네 다리로만 걸어." 그리고 자기는 두 다리로 걸어. 이게 이 독재자들의 어떤 그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7계명. 이는 동물농장에서 동물들을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이렇게 내세운 그 계명인데 이건 마르크스가 주창한 공산당 선언을 갖다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돼지인지 항아인지는 모르지만 눈을 부릅뜬 돼지 같은 동물이 동물농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이제 출연진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입조심을 하고 네, 무용 있게 그냥 자 그렇게 인제 우리가 동물농장을 살펴봤는데 음 이 위키백과에 들어가면은 동물농장이 소개가 돼 있죠. 뭐 대체적으로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인제 저런 내용들이 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설 자체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
위키백과 요 설명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2일이 세계 동물 농장의 날인데, 또 우연찮게 10월 4일, 내일 모레는 세계 동물의 날이에요. 뭐 참 이상하죠? 무슨 동물 농장에 동물의 날. 이렇게 정해놨는지 모르지만. 이 세계 동물의 날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 방송번호 292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네요. 음, 하여튼 이것도, 내일 모레니까 10월 4일이 되는데, 10월 4일은 천사데이죠. 이게 지난해 방송에 드렸던 그 내용이니까. 한번 그 내용을,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좀, 음, 시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은 여러 가지 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농장의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노인의 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역시 동물농장이라는 소설 아닌가. 음,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태동을 해갖고서 벌린 일을,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았지만,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이 풍자한 그 소설이 이제 바로 동물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농장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